통합방위법, 그 다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오늘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하고, 도로교통법이 끝나면은 이제 1단계 강론도 거의 한 70% 정도 끝나요. 1단계만 끝나면 2단계, 3단계는 굉장히 빨리 속도가 나갑니다. 뭐, 1시간에 법령 3개 막 나오고 막 그래. 그만큼 이제 짤막짤막해요. 긴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좀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1단계만 좀 머리 아프고, 뭐 2단계, 3단계 법령은 머리 아플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몇 개만 뭐 정리하시면은 나머지는 술술 막 넘어가요. 자, 가정폭력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우리 가정폭력 하면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이 말이에요. 가정 구성원이 바로 밑에 있어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을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재산도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체, 정신적 피해만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개설이, 가정 구성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정 구성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해야 가정폭력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배우자는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다 됩니다. 이혼해가지고 과거의 배우자 있잖아요. 과거의 배우자. 그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또 심지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요거 제외라고 시험에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도 포함해요. 제외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를 잘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였던 사람, 있었던 사람 다 됩니다.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돼요. 근데 네 번째 보면은 동거하는 친족이 있어요. 이 동거하는 친족은 있었던 자는 안 됩니다. 한때 동거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친족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걸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를 보세요. 자, 피해자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있죠? 피해자 하면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8호에 보시면은 가정폭력 특례법에서 아동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 3호로 갑시다. 다시 앞 페이지 3호로 가볼까요? 3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정폭력이란 해가지고 가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파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가정폭력 범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암기 못해요.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다 못 외우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한 여기에 대해서만 외우시면 된다. 이때까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경찰 관련 시험에서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나름 순서대로.
약취윈,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아동구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살인, 중손괴죄, 살인 다음에 상해치사 하나 적으시고요. 그래서 살인, 상해치사, 그 다음에 중손괴죄 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약취윈,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아동구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치사, 중손괴죄 이렇게 하시면 좀 나름대로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뭐 강도, 절도 같이 묶어버리고요. 사기, 횡령, 배임은 다 진형범죄이기 때문에 묶어버리고요. 방해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 상해, 사람에 대해서 가하는 거,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약취윈,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아동, 구걸, 그 다음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살인, 상해치사, 중손괴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손괴죄는 해당이 안 되지만 특수손괴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속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 태거불응, 한때는 가정폭력 범죄에 속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속하게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속하지 않는 거 요거 약취윈,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아동구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살인, 상해치사, 중손괴죄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 요게 속하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장 가봅니다. 가정보호 사건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알겠죠?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재량입니다. 여러분들 옆집에 누군가가 아빠가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를 때렸다. 그런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은 재량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옆집에서 심하게 부수고 던지고 비명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신고함으로 해서 살인사건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칼 맞아 죽었다. 아, 내가 신고할걸. 그죠? 내가 신고했으면은, 좀 제지를 했으면은,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싸움 하는 걸 신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정에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 가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경찰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가정이라도 뭐예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자식을 폭행한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가정의 어떤 불화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항에 보시면은, 우리 B면은 1, 2, 3번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책에는 8번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 수사기관에 뭐예요? 신고하여야 한다. 1호부터 8호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을 좀 잘 볼까요? 사망. 자, 아동 상담소가 있어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자, 아동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상담원 기관장은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여기와 관련된 상담소 소장하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과 상담하는 가운데서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신고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은 그죠? 상담소장이나 직원이 상담하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뭐예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어야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신고 못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이 말입니다. 다른 상담소장과 직원들은 안 됩니다. 아동과 가정과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장과 그 직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을 때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신고 못 합니다. 없으면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다른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고소에 관한 특례는 이미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시간에도 배워요. 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아빠가 자식을 폭행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합니다. 그러면은 폭행당한 자식 엄마는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폭력 행위자가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다 되는 거예요. 다 폭력 행위자예요. 그리고 피해자인 자식은 나이가 어려요.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가정폭력 행위자고, 그리고 나는 어리고, 그러면 누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둘 다 가정폭력 행위자예요. 나는 어려서 고소를 못해 내 스스로. 그럼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럼 누가 대신 고소할 수 있다? 친족이에요.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요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있다. 체크하세요. 자, 형사소송법 224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고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좀 틀려요. 형사소송법 224조 규정에 따라 하면은 틀려요.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면 틀려요. 형사소송법 224조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형소법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정폭력이에요. 지금 이런 보고 있잖아요. 가정폭력은 뭐라고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잖아요. 형사법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은 가능하잖아요. 또 뭐가 가능하죠? 성폭력도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또 세 가지 범죄는 뭐라고요? 형사소송법 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부모가 가정폭력 행위자예요. 나는 어려요. 고소를 못 하잖아요. 친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관계인이 검사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검사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10일 이내 대신에 7일 이내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하야 한다가 맞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예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자, 응급조치인데요. 응급조치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신고를 받은 우리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지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순경부터 경사까지를 사법경찰리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사법경찰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가서 다음과 같은 1, 2호, 3호, 4호, 5호 여기에 해당되는 조치. 여기에 해당되는 조치가 뭐예요? 응급조치예요. 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자, 응급조치는 누가 한다고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거예요. 관리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응급조치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 아빠가 폭행을 하고 있다면 제지를 해야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야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해야죠. 가정폭력도 범죄 아닙니까? 현장에서 아이를 때리고 있는데 경찰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현장에 있는 아이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체포에 알겠죠? 현행범 체포. 그 다음 또 뭡니까? 상담소라든가 보호시설의 인도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의료기관에 인도하거나 인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피해자는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이한테 동의 받아가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의료기관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 인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호와 5호를 주의할 거는 뭐죠? 뭘 주의를 해야 됩니까? 4호는 신청이에요. 5호는 청구입니다. 요거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왜 신청입니까? 임시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청구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경찰은 청구 못 합니다. 임시조치는 경찰은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신청 대신에 청구라고 하면 틀려요. 왜? 여기 있는 응급조치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경찰이기 때문에
임시조치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원 안전조치를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청구입니다.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응급조치예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5번, 6번, 7번, 8번까지 공부할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인트 특강, 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제가 한 2주 정도는 못 올렸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이네요. 내일은 또 경찰 직업 특강을 해야 돼요. 특강을 2시간 해야 돼요. 45분, 45분. 그 신청자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했대요. 일단은 온라인 접수가 16명, 보다 16명 신청을 했대요. 하고 현장 접수를 또 하거든요. 그 현장 접수가 되면은 또 한 뭐 20명 정도 이렇게 2개 반을 맡아가지고 경찰에 관련된 경찰이 어떻게 또 되는지,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는지, 또 중앙경찰학과에서는 합격하면은 중앙경찰학과 가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찰이 되고 나서 어떤 그런 또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일 2시간 정도 강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빔자료 만들고 영상자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 없어서 포인트가 못 올렸어요. 그 부산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 교수님 왜 안 올려주냐고. 내가 올려줘야 되니?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니? 하니까 웃으면서 그건 아닌데 교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최근에 바빠가지고 내가 못 올렸으니까 이거 끝나면은 제가 또 올려줄게 하면서. 의무는 없죠. 내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돈을 받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죠? 돈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무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해줄 거예요. 포인트 강을 다 하면 한 30개 정도, 30강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올려줄 거예요. 자, 임시, 응급조치는 끝났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그 2가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검사가요. 검사는 경찰 신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 직권으로, 경찰 신청에 의하여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법원에. 자, 그럼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임시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몇 시간 이내 결정하죠? 네, 24시간 이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시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임시조치예요. 격리, 접근금지, 유치, 요양소 위탁, 상담 위탁입니다. 이 6가지가 뭐죠? 임시조치 내용이 됩니다. 뭘 할 것인지 법원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임시조치를 취할 것인지 판사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3가지, 이 6가지가 임시조치인데 위에 3가지는 잘 보세요. 경찰과 검사는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검사가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가정폭력 행위자 아빠를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뭘 해야 돼? 이거예요.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신청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보고 100m 이내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걸 어긴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위반하면 그때는 뭐예요? 유치를 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유치 신청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두 개 있죠? 위탁 있잖아요. 둘 다 위탁이잖아요. 요 위탁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탁 두 가지는 경찰과 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법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자, 6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뭘 신청 청구해야 된다고? 요거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신청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신청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100m는 접근하지 말라 했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 두 가지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법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임시조치 기간이 어떻게 돼요? 2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하는 거 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돼요, 안 돼요? 몇 번? 2번이니까 최장 6개월 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이고 연장 2번 가능하다. 근데 밑에 요 세 가지 있죠? 유치와 위탁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몇 개월입니까? 1개월까지만 가능해요. 초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뭐예요?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세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은 4, 5하고 5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책이 없어요. 묶으세요. 요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유치와 요양소 위탁 있잖아요. 유치와 요양소입니다. 서가 아니고 요양소 위탁 있잖아요. 그 두 개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뭐예요? 요거 적으시면 돼요. 자, 이 유치라든가 요양소 위탁을 할 때는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 알리면 되고요. 보조인이 없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지정한 사람한테 만다 통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적어 두세요. 24시간 이내 결정하잖아요. 24시간 이내 결정하면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검사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또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피해자한테 통지를 하셔야 돼요. 요 그림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려 두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임시조치는 다 설명을 들었고요. 자,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절차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긴급한 사항입니다. 자, 긴급한 상황이니까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보면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배우자 법정 대리인 신청에 의해서 요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으면 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긴급하다 보니까 뭐예요?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법경찰관이 바로 뭐예요?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워낙 긴급하니까. 알겠습니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원칙은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이 뭐예요? 해버린 거잖아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검사한테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리 사법경찰관이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검사한테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신청하면 검사는 어떻게 해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긴급 임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합니다. 됐죠? 자, 그 책에 그림이 없는 거 빨리 적어요, 지금. 아니면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사진 찍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복습할 때 이쁘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임시 조치와 긴급 임시 조치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잘 보시면은 조문은 그냥 익힙니다. 알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익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요거는 다 그림을 통해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공소시효 효력 한번 볼까요? 추록에 있죠? 추록에 있을 건데. 17조. 책에 있습니다. 12번. 맞죠? 12번에 있어요. 218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은 이 교재로 그냥 다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은 이 교재로 그냥 계속 진행합니다. 하고 이제 혹시나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음 기본 강의 이제 개강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새로 나오는 책으로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추록만 잘 하고 있으면은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추록이 너무 지지분하다. 또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적어가지고 지짐하다. 그때는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보는 걸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추록을 열심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추록만 잘하면 책은 살 필요 없어요. 자, 공소시효 정지 효력인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가정보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법원에 송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효는 정지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공범자가 있어요. 공범자 시효 정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비밀 엄수 18조입니다. 13번이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찰이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장이 어떤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가정에 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알게 돼요. 맞죠? 그죠? 많이 알게 돼요. 그걸 누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설하면 어떻게 되죠? 1년 이하 징역,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처벌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3번에 심리 비공개가 있어요. 제일 밑에. 자,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심리 비공개 하는 게 우리 경찰학 전체 보면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다 똑같아요. 심리 비공개가 나오면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아요.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맞아요.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가 맞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아니한다. 즉 비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 비공개가 나오잖아. 우리 법령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 예. 자, 처분기간 요거는 추록에 있습니까? 추록에 있죠. 자, 가정보호 사건은요, 어떤 다른 쟁송보다 우선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그래서 송치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 형사사건은 뭡니까? 길게는 몇 년 걸리잖아요.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폭력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정폭력. 결과적으로 고소할 정도면은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자식을 폭행했다? 그래서 엄마나 자식이 아빠를 고소했다? 아빠를 고소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같이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빨리 뭐예요? 판결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줘야 빨리 정리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질질 끌고 그 불편한 관계를 계속 그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제2의 3의 또 가정폭력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호처분입니다. 여기에 4호, 6호가 있죠? 자, 4호, 6호가 뭡니까? 29조 4호, 6호가 뭐죠? 29조 앞에 있죠? 그죠? 임시조치에 보면 있어요. 임시조치 보시면은 나옵니다. 29조 1항 4호, 6호가 둘 다 뭐죠? 위탁이죠? 그래서 4호가 요양소 위탁이고 그 다음에 상담 위탁이에요. 둘 다 위탁이에요. 요양소 위탁, 상담 위탁입니다. 위탁은 법원에서 자체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위탁은 위탁, 그 다음에 또 40조 1항 7호, 8호가 또 뭐예요? 40조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처분 있잖아. 보호처분. 여러분 220페이지 제일 위에 4호, 7호, 8호. 7호, 8호가 뭐예요? 7호 위탁과 상담 위탁이죠? 이것도 위탁이에요. 7호 위탁과 이것도 상담 위탁이에요. 다 위탁이죠. 자, 위탁은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가 돈을 낼 수 없다. 지급 능력이 없다. 그럼 국가가 부담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탁은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렇죠.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을 하고 원칙은 예외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예외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피해자 보호 명령입니다. 자, 가정폭력 다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벌써 뭐 3시간 흘러갔습니다. 알겠죠? 공부를 좀 이렇게 대답도 좀 잘하고 이러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알겠죠?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수업하고 또 집에 갑니다. 집에 가고 저녁 스케줄을 또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는 나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배우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서로 불편하면은 참 힘들어요. 1시간, 1시간 말하고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왜 경찰 공부하죠? 왜 하죠? 왜 공부합니까? 경찰 되려고 왜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경찰 왜 되려고 그러죠? 하고 싶어서? 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단어가 있어요. 왜 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찰은 직업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라고.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억지로 하시면은 공부가 안 돼요. 나도 강의를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하루 1시간이 뭐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안 나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 내가 이거 왜 하지 마 이렇게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행복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되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지? 가만히 이렇게 얼굴 보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웃어가면서, 대답해가면서 행복하게 수업을 해야 돼.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득이지. 그지? 자, 피해자 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예요? 응급조치를 했어요. 맞죠? 응급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임시조치를 한 거예요. 또 뭐 했어요? 긴급 임시조치를 한 거예요. 자,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뭐 합니까? 임시 보호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특례법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아닙니까? 피해자 보호명령. 자, 피해자 보호명령. 누가 심리 결정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명령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1, 2, 3, 4, 5호잖아요. 그런데 1, 2, 3호를 보니까 뭐와 똑같아요? 그렇죠. 임시조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4, 5, 5만 이런 보시면 되잖아요. 4, 5가 뭡니까? 바로 4, 5가 친권 행사 제한이고 5가 뭡니까? 면접 교섭권 행사 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피해자 보호 명령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몇 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2개월 단위로. 그럼 총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총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최초 1년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입니다. 더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총 3년은 초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으로 기억하시면 돼. 1, 2, 3.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뭐라고? 1, 2, 3이에요. 1년 초과할 수 없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시보호명령입니다. 임시보호명령도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보호명령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피해자 보호명령 몇 가지였어요? 5가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기간은 다르겠죠. 임시보호명령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다.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할 때까지 임시로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수업은 다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응급조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법, 경찰, 관리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몇 가지 있었습니까? 1호부터 5호까지. 알겠습니까? 임시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종류는 몇 가지예요? 1호부터 6호까지다 이 말이에요. 1호과 6호까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긴급 임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법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관리관이고. 할 수 있다. 몇 가지입니까? 1호부터 3호까지. 피해자 보호명령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예요? 1호부터 5호까지예요. 임시조치 명령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1호부터 5호까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쉬었다가 청원경찰법 하겠습니다.